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3월 2일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마침 어제 보니까 3.1절 101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 협력을 바랍니다. 사람과 가축의 전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 지역의 재해 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결의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가운데 어제 노동신문에서는 북한에 드디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뭐 이란, 그다음 뭐 아프리카까지 다 넘어가고 남미까지 간 상황에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육지로 이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뭐 문 대통령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보도 교환하고 북한에서 DMZ 넘어서 뭐 오고 하니까 하자고 그러는데 북한의 그 노동신문이 좀 약간 이것도 좀 비겁한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낸 거죠. 지금 자가격리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7,000명 정도 된다. 그리고 그 북한은 지금 북한 보건당국은 그 시약 이 코로나19를 판정할 수 있는 진단 시약도 없어가지고 지금 러시아에서 긴급 뭐 구조를 요청했다 뭐 이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아마 정확한 실태 파악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죠. 3월 1일자 노동신문이 아주 이례적으로 왜 지금까지 뭐냐니까 김정은과 북한의 일관된 입장은 1월 20일경에 이미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작스럽게 김정은이가 그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코로나19 초특급으로 방역하라. 어떠한 특수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엄명을 내린 이후에 어제죠. 3월 1일 일요일자 노동신문은 비루스 전염병을 막기 위한 선정과 방역 사업의 강도를 높이 전개하자라고 하면서 실태를 공개했어요. 네, 그러네요. 평양남도에 2,420명, 강원도에 1,500명 등 3,900명과 이미 지난 2월 24일 날 슬쩍 비쳤던 평양북도의 3,000명, 도합 7,000명이 자택 격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자택 격리는 이제 우리식으로 푼 거고 북한 노동신문에는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은 누구냐? 심장병, 고혈압, 기관지염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거 얘기하니까. 뭐 코로나 얘기하면서 의학적 관심 대상자라고 하는 거는 이 확진자이든 우리가 지금 엄밀히 얘기하는 확진자인지 아니 뭐 접촉자인지 의심환자인지는 구별은 잘 안 되지만 적어도 7,000명 단위 정도의 그 감염 의심 환자들이 발생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평안도 강원도가 다 뚫렸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신문에서 뭐냐니까 이제 비루스 전염병을 막기 위한 선정과 방역 사업의 강도를 높이 전개하자 하면서 이 7,000명에게 우리 당은 집에 갇혀 있으니까 식료품과 땔감을 갖다가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저기는 뭐 배급 사회니까 기본적으로 중앙 계획 통제 배급 체제인데. 그 7,000명한테 갖다 주는 건 누가 갖다 주나? 글쎄, 그 당에서 갖다 주겠지. 뭐로 가서. 그래서 김정은이가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국 확대라는 게 북한은 움직이는 노동당이고. 그렇죠. 그 김정일 시대에는 뭐 강성대국 군 중심이었는데 이제 그건 사라져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했는데 이 초특급 말은 항상 이 사람들은 뭐 푸짐하게 하니까. 그 김정은이가 뭐 하여간 초특급으로 하라고 대응하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김정은 워딩으로 나와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이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경우 초래될 후과는 심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앙 지휘부의 지휘와 통제에 나라의 모든 부분, 모든 단위가 무조건 절대 복종하고 이를 철저히 집행하는 엄격한 규율을 확립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국경 봉쇄, 병 검진, 검사, 검역도 이제
더 철저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7천 명이 이제 자택 격리된 상태라면은 뭐 정말 김정은이 얘기한 대로 엄청난 후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요. 어제 이제 그 정치국 확대 그저께죠. 정치국 확대에서 주목을 끄는 것이 이제 그와 같은 김정은의 이례적으로 바이러스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를 언급하면서 또 정치국에 보니까 2명의 정치국 부위원장들을 갖다 해임했어요. 정치국 위원이죠. 예. 이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뭐 또 정신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는데 이 북한이 뭐 보건 협력 이런 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를 기울일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이게 정말 어디 조선일보 일면 톱으로 나와야 될 기사인 것 같은데. 리만건 당 조직지도부장, 그다음에 박태덕 당 농업부장을 해임시켰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의 동생 김여정이가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니까 부부장이죠. 조직지도부장이라는 건 뭐 명실상부한 당의 지금 이 실세인데 그것도 잘렸고 농업부장이라는 건 뭐 북한은 100% 농업사회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산업은 다 무너지고 이게 큰 심대한 무슨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 게 왜냐니까 저희 황태순 TV에서 여러 차례 다뤄드렸습니다만 또 사실은 저희도 관심을 가졌던 것이 지난 2월 28일 그러니까 3일 전이죠. 그게 뭐냐니까 이른바 2.28 하노이 노딜 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에 1년 동안 북한이 13차례인가 14차례 보면 저강도 도발입니다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식으로 이야기하면 발사체를 발사하고 도발을 하고 그러다가 2월 28일 하노이 노딜 1주년에 결국 나온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조직지도부라는 게 우리로 얘기하면은 거의 국정원장 플러스 뭐 검찰총장 다 합친 것도 세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한테 철칙했고 또 그런 가운데 갑자기 보면은 그동안 우리는 바이러스 청정 지역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 직접 육석으로 나올 정도로 물자도 딸리죠. 저희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걱정할 건 아니죠. 저희 이미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중국하고 북경을 갖다 폐쇄하는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잘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죠. 저도 이제 여기로부터는 이제 북한은 말을 안 하는 부분이니까 그 단동 그 신의주와 연결돼 있는 이제 단동 지역은 뭐 여러 번 한 10번 가까이 가본 것 같아요. 단동이 이제 그 생명선이죠. 그렇죠. 이제 뭐 원유도 파이프라인으로 쪽에서 넘어오고 것이고 보따리 상들도 가 있고. 그 단동에 가면은 북한 그 뭐 각급 지도부에서 나와 있는 그 무역 일꾼들이 뭐 수도 없이 많고 또 단동 지역의 그 소프트웨어 북한이 하고 있는 뭐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하는 뭐 자그만 그 북한 사람들 나와 있는 말고 그게 이제 그 생명줄인데 북한이 이제 그걸 스스로 차단한다고 하지만 그 압록강부터 이제 두만강까지 큰 그 이제 국경을 이제 연하고 있는데 또 북한을 살려주는 게 그 보따리 장사들이란 말이에요. 겨울에 또 얼었잖아 또 강도. 그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한 사람들이 뭐 당 지도부에서 뭐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고 그러더라고. 그 자기 지금 내일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김정은이도 뭔가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 1년 동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기도 죽을 지경인데 그나마도 지난해 이제 보면 6월에 그때 이제 시진핑이 와서 뭐 조금 그래도 14년 만에 한번 품어주는 바람에 그래도 기신기신 사는 정도였는데 지금 자기들로 봐서는 하늘이 무너질 법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중국과의 국경선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 농업부장을 이제 해임 철칙했지 않습니까? 이게 김정은이가 지난 1월 1일 날 한 그 전문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북한에서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당 중앙위 그때 뭔 회의를 이렇게 하냐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그랬죠. 그때 나왔던 게 그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3일이었으니까 올해 농사에서 최고 수확량도를 돌파하는 전례 없는 대풍이 이루어졌다. 아니 전례 없는 대풍이 이루어졌는데 농업부장을 왜 뭐가지 잘랐나?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자력갱생, 주체적 역량, 우리의 믿음직한 과학자, 설계와 군수노동 계급 외에 완벽하게 수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 이제 정면 돌파 뭐 하자 그랬는데 이미 농업 분야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아서 당 농업부장을 경질한 것이고 무언가 당의 조직 지도부를 갖다가
조직 지도부장을 갖다가 이제 철직했다는 것은 뭐냐니까 조직 지도부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야말로 당중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당의 탈은 심지어는 군까지도 감찰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지도부장을 갖다가 경질했다는 것은 뭐냐니까 당 내부에 어마어마한 무언가 균열과 또 부정부패와 기강의 해이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반증하는 그렇죠. 거예요. 두 농업부장하고 뭐 조직기도부장을 잘랐다는 건데. 네. 그 지금 김정은이가 네. 그 머리 나쁜 친구가 뭐 지금 우리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는데 그거는 네. 북한의 의료 시설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이뇨한 박사 잘 아시잖아요. 알죠. 저 정편에도 가끔 나와서 네네. 뭐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이뇨한 박사가 북한 저 결핵 치료를 네네.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뭐 형 동생하고 뭐 또 앰뷸런스까지 보내주고 네네. 뭐 어마어마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양반 술자리에서 얘기하면은 네.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북한의 현실. 그렇죠. 뭐 그 양반이 북한하고 사업해야 되니까 네. 뭐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데 지금 이게 지상의 지옥이다. 네. 그런데 그분 얘기는 뭐 인용할 것도 없고 노베르트 폴로첸이라고 독일 의사가 네. 북한에 가가지고 있다가 이제 쫓겨난 양반이 있어요. 네. 도저히 북한에 뭐 참상을 얘기하는데 네. 그때 그 당시에 2005년 6년 노무현 네. 정권 때 와가지고 증언을 쏟아냈었는데 네. 자기가 이제 가봤더니 네. 이제 해주 남포 이런 네. 데까지 갔던 거죠. 네. 시골 병원에는 아무것도 없다. 네. 의약품도 없고 네. 제대로 작동되는 의료 기자재도 없다. 예. 의사도 없고 환자도 없다. 네. 창문조차 없어 찬바람을 막을 수도 없다. 네. 이게 뭐 영양 상태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어느 병원에 갔는데 네.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그냥 뭐 아우슈비츠에서 굶은 아이들 같은 네. 아이들이 있는데 닌게를 놔주고 있더래요. 닌거 이제 영양제죠. 네. 그 자기가 가서 봤더니 기절하는 줄 알았더니 맥주병을 소독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뭐 구멍 뚫어서 했나 보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는 그런 생리 식염수가 아니고 예. 맹물? 설탕물? 설탕물 뭐 이런 거 뭐 좀 넣어가지고서 그거를 사람 혈관 속으로 집어넣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염되지. 아니 감염은 물론이고 그게 과연 그런 식으로 설탕물을 타서 사람 피 속에 집어넣는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저도 평양에 있는 우리 시절 좋을 때 노무현 정부 때 지어졌던 어린이 심장병원에 네. 이제 완공식 하는데 제가 이제 가봤었는데 네. 지금 북한은 문제가 시설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진 것도 70년대는 제일 교포들이 뭐 지어진 김만유 병원도 있고 뭐 김일성 이름 달린 뭐 병원도 있고 그런데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급되는 의약품, 의료 자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생산이 안 되는데 이건 이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공짜로 받아오거나 유엔에서 무상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지난 18년, 17년에는 뭐 핵 실험했지, 미사일 쐈지, 유엔 안보리 제재 걸려, 인도적 지원 다 줄어들고 하니까 지금 북한은 노버트 폴로첸 얘기한 것처럼 의료 환경은 사막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처지가 되나 모르겠다. 그런 얘기 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조금 전에 오늘 3월 2일 0시 기준으로 지금 4천 우리 대한민국 4,400명이 지금 넘었다. 지금 4,400 아까 4,212명인데 또 늘었구나. 네. 그러니까 아까 0시 기준으로 4,212명이고 대구가 3,000명이 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난주에 WHO가 네. 북한에 보면 그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자재에 대해서 그 공급하겠다. 거기서 보면 유엔 안보리 그 제재 면제 네. 세 번째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북한에다 물자 넣겠다. 그 면제해줬어요. 그 제재 면제를. 그리고 WHO가 이제 넣겠다는 면제해줬는데 이 대목에서 저는 지금 좀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번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내부에서 마스크가 없다 그러는데도 각 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들이 보면 10만 장씩 20만 장씩 흔한 얘기로 이렇게 매집을 해갖고 뭐 중국에 국내에는 좀 부족한데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많은 사람 걱정하는 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통일부를 통해서 우리는 부족한데 북한에다가 지원할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왜? 북한은 다급하거든. 김정은이가 직접 나와서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어서 비루스 19를 갖다 막아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급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시약 키트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가뜩이나 지금 북한한테 완전히 이제 앙천대소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건 기회야. 네. 기회니까 여기서 우리는 비록 좀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대구에는 안 가더라도 북한에다 물자를 갖다가 이미 국경 없는 의사회나 WHO에서 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북한에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하겠죠. 그게 왜냐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묘하잖아요. 김정은이가 28일, 29일 갔다가 정치국 확대 열어서 비루스 19 그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 협력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2007년 네. 대선 2달 앞두고 북한 가가지고 네.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14합의를 만든 장본인이네요. 장본인이죠. 예. 이걸 이제 구실로 해가지고서 뭐 북한에 또 뭐 갖다 바치려고 이제 준비를 저는 뭐 100% 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이 양반이 얘기해도 저는 뭐 다 떠나서 네. 저 인요한 씨나 뭐 노베르트 폴로첸 같은 의사들이 네. 북한 현장을 보고서 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왜 당신들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 이 사악한 정권, 김정일 정권, 김정은 정권을 때려 부수는 것이 선인 것이지 네. 다른 무슨 선택이 있겠느냐. 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어려울 때 뭐 도와줄 수 있다 그러지만 저 사악한 김정은 그 독재자 폭압 세력에 대한 분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남처럼 거기 귀신귀신 기달라고 막 굴종만 있죠. 굴종만 있는 뿐이죠. 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뭐 우리 보니까 의외로 보니까 요즘 국내 뉴스들이 너무 코로나19에 묻혀갖고 정말 중요한 뉴스들을 빼먹고 있는데 네. 우리는 지난달이죠. 2월 중하순경에 우리 한미 간에는 이번에 있는 그나마 있는 그 연합훈련 안 하기로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정경도가 좀 미국 국방장관하고 인상 폭격 쓰면서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떤 일본하고는 아주 다정하게 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미일 연합훈련은 지속하겠다. 그렇죠. 주일 미군 사령관은 보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우리 못지않게 만만치 않게 네. 확진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연합훈련은 지속한다. 우리는 옳았구나 하고 지금 보면은 지금 2년째 지금 사실 2018년 그때도 안 했으니까 그 이후에 대대급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네. 정권의 대북 굴종이라는 게 네. 뭐 여러 군데서 다 확인되는 거죠. 이제 뭐 끝나가니까 네.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사실 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우리가 그동안 우리 여기에 너무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 정말 우리나라의 기본 틀을 바꾸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